안녕하십니까, 단발머리 남교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책들과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나 많은 책들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책들은 무엇이냐? 네, 이 책들은 2020년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독서동아리인 차곡차독에서 한 해 동안 읽은 책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 19권입니다. 네, 아마 이 책들을 다 읽는다는 것은 욕심일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당연히 제대로 읽는 거죠. 네, 저희 동아리는 책을 중심으로 교육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육에 대해서 그려보는 독서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교육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철학, 심리학 등 교육이랑 연관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책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독서 모임에서는 저희가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콕 집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 깊은 활동이죠. 2020년도에는 2주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1학기 때는 그래도 대면으로 모여서 독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2학기 때는 아쉽게도 온라인 활동을 했어요. 그래도 이를 통해서 저희는 좀 더 많은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을까요? 제가 1년 동안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책들을 제가 다 공유할까요? 그건 아니죠. 제가 읽고 독서 모임에서 나누고, 그리고 서평까지 쓴 책들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책 3권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독서 동아리를 통해서 읽은 가장 인상 깊은 책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책은 짜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아마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거나 교대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브라질의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이리죠. 프레이리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육학자예요. 저는 프레이리를 통해서 제 교육관이 엄청 많이 변했다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항상 이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이 콩닥콩닥 설레요.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도 하고, 내가 알고 있었지만 그냥 대충 알고 있었던 것, 내가 그냥 소홀히 했던 것, 그러한 것들을 다시 다잡아주는 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에서 어떤 것을 소개해 드리면 좋을까라고 했었을 때 교호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눠보자고 합니다. 그럼 교호란 무엇이냐? 교호란 커뮤니케이션의 번역어입니다.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번역을 할 때에는 의사소통, 대화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 이 번역자는 저희로 하여금 낯설게 하기 위해서 이 번역어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이리가 그러면 교호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말을 했냐? 저희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있었을 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교사는 학생들보다 우위에 있고,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해주는 일방적인 관계라고 이 둘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동적이고 교사는 주체적인 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죠. 하지만 프레이리는 그게 아니라 교사도 인간이요, 학생도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둘은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학생 역시도 배움에 있어서, 학습에 있어서 학습 주체로서 나아갈 수 있다고 프레이리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레이리가 이 책에서 제가 읽었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저희가 플라톤을 공부하고 소크라테스를 공부하고 엄청나게 많은 고전들을 공부하면서 지식을 쌓을 텐데, 그 지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학습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자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 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제 교육관을 정립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어떻게 교사들의 말에 꼬투리를 잡지? 어떻게 학생들이 교사의 말에 반론을 하지? 이러한 생각을 저 역시도 했어요. 하지만 학생들 역시도 교사의 말에 반론을 할 수 있고 학생들 역시도 교사의 설명에 의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프레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책을 읽고서 학생이 과연 학습에 있어서, 배움에 있어서,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이 단순히 교사에게 무언가를 받는 수동적인 입장이어야만 하는가, 객체로만 남아 있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책은 타라 웨스트오버의 배움의 발견입니다. 짜잔. 이게 원서로는 Educated라는 책인데 미국에서도 엄청 유명했던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알게 된 것은 교수님의 페이스북이었고, 그리고 제가 독일 교환학생에 있으면서 같이 교환학기를 보냈던 친구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독서 모임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소설이 아닌데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회고록입니다. 타라 웨스트오버 같은 경우에는 16살 때까지 공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6살 때까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타라 웨스트오버의 가족 이야기를 하자면 타라 웨스트오버의 아빠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지독한 아니면 신실한 몰몬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몰몬교를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몰몬교는 어떠한 국가 체계 안에 속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육도 거부하고 공권력이 그 가족에게 행사하는 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공교육도 거부하고 공공의학도 거부하고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거부함으로써 그들만의 자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몰몬교의 신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정 상황에서 이제 타라 웨스트오버는 16살 때까지 살았는데요. 그런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타라 웨스트오버는 공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받으면서 타라 웨스트오버는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면서도 그녀가 너무나도 엄청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가정 환경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 너무나도 좁은 우물한 개구리였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타라 웨스트오버는 가족과의 끈끈하게 맺어 있던 그러한 끈을 점점점 놓아버리게 되면서 그녀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캠브리지 대학의 박사가 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교육관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적인 교육관에서는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채우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지식들, 외부에 있는 생각들을 많이 축적을 함으로써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 그것을 이제 교육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강점을 실현을 해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번에는 안에서 밖으로의 교육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배움의 발견에서 제가 또 느꼈던 거 하나는 내 마음속에 여러 자아가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또 다른 자아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아에 하나를 계속 덧붙인다고 생각을 한다면, 배움의 발견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교육은 이렇게 덧붙이는 것과 더불어 이 자아가 있으면 또 다른 자아가 교육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연 무엇이 교육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릴 수 없지만 또 하나의 자아가 생긴다는 것, 그것 역시도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책은 매슬로우의 동기이론입니다. 아주 얇죠? 아주 얇은데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슬로우의 동기이론은 여러분들이 욕구 5단계 이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욕구 5단계 이론이 무엇이냐? 인간의 욕구가 위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선 인간이 생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안전의 욕구, 그리고 사랑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욕구 5가지를 충족을 저희가 위계적으로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책을 통해서 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운 점은 무엇이냐? 이것은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학생 중에 문제아인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업도 아예 안 듣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도 무시하고, 쉬는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복도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끝내주지도 않았는데 바로 하교를 하거나, 이러한 문제 상황을 갖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학생을 오랫동안 지켜봤던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학생 부모님이 새터민이어서 가정교육이 덜 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전 딱 그 얘기를 들었었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어요. 새터민이면 반드시 저렇게 문제적인 행동을 보여야 하는 건가? 그러면 새터민의 자녀들 중에 저렇게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는 학생들은 무엇인가? 저는 이러한 사고 방식이 사실 우리 생활에 은연중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었을 때 제 가정교육이 문제야, 쟤네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이렇게 사고를 하는 것들을 많이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메슬로우의 동기 이론에서는 개인이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환경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환경이 A라는 환경이 A라는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A라는 환경이 B라는 영향을 줄 수도 있고, A라는 환경이 C라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A라는 환경은 A라는 영향만 줄 거야, B라는 환경은 B라는 영향을 줄 거야, 이렇게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간과하고 넘겨짚는 식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넘겨짚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어떠한 행동이나 사고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무조건 무슨 이유가 있다라고 메슬로우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메슬로우는 욕구의 결핍인데, 과연 이 아이가 어떠한 욕구가 결핍이 된 것일까? 그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새터민이면 새터민인데 뭐, 그 새터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저는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새터민일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욕구가 무엇이 결핍이 됐는가, 그 아이의 내면에서 무엇이 부족하길래 저러한 행동을 보이는 건가, 이것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저 아이가 문제 있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인 거야 라고 넘겨짚는 것,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요? 저는 만약에 교사가 학생들을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만 평가를 하고 넘겨짚는다면 교사 역시도 이러한 사고 과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이 아이가 문제가 일으켰을 때 1년 동안 그 아이를 지켜본 담임 교사에게 당신 뭐 했어? 그 아이가 문제를 일으킨 거는 당신 때문이야. 교사, 여러분, 교사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마치 자기는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처럼 오로지 가정 환경으로만 탓하는 것, 그게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저는 이 이론을 통해서 교사라면 그 아이가 무엇이 결핍이 되어 있고 그 결핍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 것까지도 알아보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교육에 관한 3가지 책을 추천해 드렸어요. 그럼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